이 유튜브 컨텐츠는 비전문가 두 명이 진행하는 호주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은 자손 선생과 조 PD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브리핑해드리는 경제 뉴스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 조 PD입니다. 지금 13분 들어와 계시는군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고생해주고 계시는 자손 선생님께서 화면 반대편에 나와 계십니다. 자손 선생님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또 일주일 또 바쁘게 지내셨죠? 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또 애들 또 돌보시느라. 뭐 돌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돌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돌봅니다.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3분. 자, 우린 보통 이제 30분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자, 꼭 봐야지용 하셨습니다. 킹스포드님.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이라도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연방 정부가 집을 증개축하거나 75만 불 이하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 2만 5천 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잠깐 앞에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미국 LA 계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 자막 오류가 있습니다. 6월 3일을 3월 3일로 표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미 보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지금은 가려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후원자 소개에서 제가 지난주 소개하면서 미스 에그맘님을 빼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그 짤막하게 올라간 편집본에는 자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다TV님은 제가 앞에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단도 직업적으로다가 이렇게 썼더니 좀 고쳐주세요. 단도 직업이 뭡니까? 단도 직입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하셨는데 유머 코드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정태님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조 PD님이 자꾸 웃어서 뭔가 얄팍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원래 좀 얄팍한 거 아닙니까, 자손 선생? 네. 그냥 놔두면 너무 진지해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웃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역할 맡은 게 웃는 건데 그게 별로 이렇게 걸리셨나 봐요. 우리 서정배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해도 당신들을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네, 어찌나 감사한지. 서 사장님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제니키님이 이거 슈퍼 관련 정보에 대해서 방송 좀 해달라 그러는데 슈퍼 관련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자 선생? 뭐 상품,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스클로저를 물어보려면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한테 물어보셔야죠. 파이낸셜 플래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슈퍼 관련해서 어떤 그 상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러셨는데 그 파이낸셜 플래너를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루기는 좀 내용이. 그리고 이형진님께서 집에서 자빠져 자라 공부 좀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집에서 자빠서 자면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해야 돼서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들어온 댓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댓글하고 있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선생 너무 심심해하니까 또 자손 선생의 호주경제 2020년 6월 6일 현충일 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이에요? 그렇습니다. 6월 6일. 그럼 이제 오늘 첫 뉴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고는 뉴스 저리가 없는데 이번에 ABC 뉴스에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웨인 스원? 그래서 옛날에 노동당이 있을 때 노동당이죠. 지금 뭐 노동당의 트레저러인데 전에 금융위기 오셨을 때에 이 트레저러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ABC하고 대담 프로에 나온 게 있어 그걸 보고 정리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전에 GFC의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제 리세션을 갔는데 호주는 또 그걸 또 버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의 역할이 그래도 재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팬데믹 프리스크립션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분도 얘기하시는 게 뭐 저희 뉴스하고 거의 틀릴 게 없어요. 계속 매주 나오고 있는 건데, 9월 달에 이제 잡키퍼하고 은행 디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저번 주에 계속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 은행에서 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해 준 게 한 158 빌리언, 뭐 160 빌리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잡키퍼하고 렌트비 삭감이 다 끝나는 9월쯤에 되게 되면은 이분이 뭐 클리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 때문에 쓴 게 이제 debt mountain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부채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앵커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번 주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노사라고 그러죠. 그 유니언하고 그 노조 쪽하고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보면 고용 관계를 유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협의가 되고 있는데, 뭐 아니야 다를까 뭐 이분은 어차피 노동당 출신이다 보니까 말을 피해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뭐 미니멈 웨이지 같은 걸 올려야 되느냐 했을 때는 답변을 갖다 피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호주 정부 자체가 뭐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뭐 사업적으로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job을 크리어하는 거,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노동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문제가 돼서 이 앵커분이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그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라는 뭐 다국적 뭐 세계에서 제일 뭐 1위, 2위 하는 회계 뭐 컨설팅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만약에 호주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번에 호주의 재정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앞으로 이게 2데케이드죠. 2데케이드니까 20년 정도는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 빚을 갚는 데에는 한 35년쯤 걸리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왈가왈부한 게 많은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부 예산 뭐는 적자는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돈의 규모 자체가 뭐 300 빌리언, 뭐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뭐 300, 거의 250조, 뭐 300조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제 정부 빚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debt iceberg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영화가 이제 타이타닉을 비유해서 이 배를, 그죠? 여기에 debt iceberg라는 걸 피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쓸 것인가, 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영 논리가 많이 갈려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약간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좌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호주가 돌아가신 분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데스가 102명이죠. 그러니까 그 102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02명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죠. 그 딴 나라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를 이제 102명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제 헬스 프론트라고 그러죠. 어떤 그 공중 보건 입장에서는 전쟁을 승리했으나, 하지만 경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앞으로 35년 동안 지금 적자, 그리고 흔히 말 국가가 채무에 시달려야 되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노동개혁이나 세제개혁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국가 전체를 소수의 사람들이 뭐 먹여 살리는 거하고 끝내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노력한 거에 대한 대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크면서 이 친구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받아서 수혜받는 거에 대해서만 익숙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이제 뭘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잡키퍼 프로그램을 좀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는 그냥,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뭐 웨인 소환이라는 이제 전직 이제 금융위기 때 트레저러가 TV에 나와서 대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분도 이게 대놓고 나와서 야, 지금도 미니멈 웨이지가 호주의 급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언더 인플로멘트가 많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하는 걸 꺼려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 나왔을 때 이분은 직답을 이제 피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유연한 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성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을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 호주의 사람들이 가장 고마워하실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고마워할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네.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30년 동안 거의 리세션, 그러니까 불황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리세션이라는 단어 쓰는데, 없이 그 많은 그 경기 호황 속에서 모아놓은 세금을 단번에 다 까먹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지금의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평생 세금만 낸 거예요. 세금만 내고 은퇴자가 됐더니, 은퇴해가지고 집 한 채 사놓고 주식 좀 사놓고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반토막되고, 은행 융자 상환도 안 되고, 정부가 강제해서 임대료도 못 받고 해서, 그런 세대는 지금 가장 고마워야 될 세대는 그게 참 힘든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부가 모아놓은 세금 모아놓은 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35년 동안 재정적자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경기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시스템 개혁이 없으면은 당분간은 직장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취직도 못하고 사회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받는 데만 익숙해지는 세대.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세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사회생활을 못 해보고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못 하다 보니까 받아서 연명하는 게 익숙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디베이트가 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의 이제 발단이 이번 주에 있는 PwC라는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나온 리포트에 호주 정부가 앞으로 35년, 그러니까 조피디하고 저하고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정부가 빚으로부터 탈출을 못한다는 좀 암울한 리포트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노동당과 자유당에 대한 진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노동당 옛날에 재무부 장관이었고 GFC 했을 때 그때는 돈 많이 안 썼어요, 이렇게는. 근데 이분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쓰고 있는 돈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35년 동안 우리 호주가 빚에 허덕여야 되나, 이런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호주가 100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자 숫자를 기록하면서 끝내는 공중보건 쪽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했으나, 지금 사회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제 개혁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심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리포트 좀 나와가지고, 이런 뉴스를 지금 처음 한번 제가 달아보려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중앙은행 의장이 나와서, 그죠? 재정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죠? 지금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좀 돈을 더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돈을 쓰는 거는 쓰는 건데, 거기에 같이 가서 아까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관계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어워드의 체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얘기는 없이 돈 쓰는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잘 선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업키퍼나 뭘 갖다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이제는 미드텀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웨인스만이 직접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혁하고 그다음에 노동법 개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외부 민간 단체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호주 부동산 협회에서는 취득세 폐지, GST 인상,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대책 유지, 이민 문호 확대 방안 등 신축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 5만여 달러의 상당의 지원 대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각각 이익단체와 이해단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지방방송 하듯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차일드 케어 같은 거 지금 정부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네네. 있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다가 찔끔찔끔 돈 주다 보니까 어떤 재정 정책을 돈을 쓰되 개혁 없이는 이 호주가 35년 동안 지금부터 재정 적자 내지는 탈출을 못한다. 뭐 이런 리포트 나왔을 때 여야에서는 이제는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뭐 다음 세대분들한테 어차피 세금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네. 좀 고마워해야 할 세대는 지금 은퇴해가지고 지금 계시는 은퇴자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